요즘 극장가에서는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열풍이 거셉니다. 엄청난 속도로 관객몰이에 나선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극장가에서요. 어벤져스가 관객수 400만 명을 이미 돌파했다. 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예, 어벤져스는 지난 6일이죠. 48만 6,361명을 동원해서 400만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예. 지난달 28일 개봉했으니까 불과 열 하루 만에 거둔 성과인데요. 올해 개봉한 영화 중 가장 빠른 속도고요. 어벤져스는 어린이날인 5일에는 61만 명, 다음 날은 6일에는 48만 명을 동원해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불러 모을 만큼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데요. 어벤져스는 만화 주인공을 원작으로 한 이 슈퍼 히어로물이죠. 예, 어벤져스는 아이언맨과 토르, 헐크,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등 마블 코믹스에 등장하는 슈퍼 히어로들이 총필통하는 영화인데요. 네. 아이언맨이나 인크레더블 헐크, 토르, 퍼스트 어벤져 등 그동안 마블 코믹스 슈퍼 히어로들을 영화한 게 많았는데요. 이 영화들은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항상 숨겨진 영상으로 어벤져스를 예고했었습니다. 인크레더블 헐크 맨 마지막에는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가 출연해서 한 팀으로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아이언맨 2에는 토르의 무기인 망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소개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원작 팬들과 마블 히어로 영화들을 본 관객들에게 낚시를 해온 셈인데요. 그 낚시가 아주 성공한 셈입니다. 어벤져스는 미국에서도 첫 주 역대 최고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모든 작품들을 보지 않아도 어벤져스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나요? 좀 보면 더 많은 이해가 팁은 쉽나요? 생기겠죠. 예. 네. 사실 국내에서요, 이렇게 슈퍼 히어로물이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처럼 크게 성공한 적이 많지 않았는데요. 네. 어벤져스는 뭔가 좀 분위기가 초반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벤져스는 이미 이번 주에 국내 히어로물 그 역대 기록들을 모두 제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흥행 1위인 슈퍼 히어로물은 2007년에 슈퍼 스파이더맨 3였고요. 467만 명을 동원했었습니다. 2010년에 개봉한 아이언맨 2가 445만 명이었고요. 아이언맨 1편이 432만 명, 다크나이트가 41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슈퍼 히어로물은 우리나라에선 잘 돼도 500만 명이 넘지 않는 장르였다는 것인데요. 어벤져스는 이런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벤져스는 지난해부터 정석화된 이제 2주차 흥행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기대작들은 첫 주부터 흥행이 폭발했는데 지난해부터는 2주차부터 불이 붙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을 통해서 관객들이 영화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본다는 뜻인데요. 700만 명이 관람한 미션 임파서블 4도 그랬습니다. 어벤져스도 현재 추세라면 미션 임파서블 4와 비슷한 관객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얼리 어답터들처럼 먼저 보시고 이제 소식을 좀 전해주시는군요.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어벤져스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추억이 덧붙여서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벤져스는 거대한 낚시였죠. 사실 어벤져스에 앞서 만들어진 인크레더블 헐크나 토르 같은 경우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이들이 한데 모이자 상당한 시너지가 나왔긴 했는데요. 주인공이 사실 여러 명이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기 쉬운데 이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토르에 등장하는 악역인 로키가 외계에서 나쁜 놈들을 데리고 오면서 티격태격하던 주인공들이 한데 맞서 싸운다는 단순한 설정을 굉장히 잘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깨알 같은 유머가 담겨있는 것도 재미를 더하고요. 예, 재미는 알겠는데요. 추억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추억은 어떤 거죠? 네, 물론 어벤져스 만화에 대한 추억은 이제 국내보단 미국 관객들에게 더 많을 텐데요. 국내에도 물론 어벤져스 만화에 대한 마니아층도 상당하고요. 그래도 국내 이제 30, 40대 남성들에게는 비슷한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어린 시절에 슈퍼특공대란 만화 영화를 TV에서 향영하신 걸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슈퍼특공대는 슈퍼맨과 배트맨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 얼마나 셀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실현한 만화인데요. 마블 코믹스와 더불어 미국의 양대 산맥인 DC 코믹스 만화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죠. DC 코믹스에서 슈퍼맨과 배트맨, 원더우맨 등의 한 편이 저스티스 리그란 만화를 만들었는데요. 국내에선 1979년과 1982년, 1986년에 슈퍼특공대라는 이름으로 MBC에서 방송이 됐었습니다. 30, 40대 중에서는 주제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어벤져스는 DC 코믹스의 이 저스티스 리그가 성공을 거두자 마블 코믹스에서 자신들의 이제 만화 주인공을 한데 모여서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슈퍼 특공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어벤져스를 보고 이제 추억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헐크 같은 경우는 어릴 적 TV로 뭐 대부분 한두 번씩 보셨겠죠. 그걸 아빠와 아이들이 한데 모여서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더할 나위가 없겠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네. 어벤져스가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으니까요. 사실 반대로 또 우리 영화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거든요. 예, 같은 날 개봉한 은교와 또 지난 3일 개봉한 코리아가 사실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은교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라 어벤져스와 관객층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여파를 상당히 맡고 있습니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와 같이 12세 이상 관람가인데요. 이 말은 관객층이 겹친다는 뜻이고요. 코리아는 첫 주 60만 명을 동원해서 2위로 출발을 했는데요. 첫 주 성적을 고려하면 뭐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벤져스는 좀 밀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사실 같은 시기에 이렇게 상영을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우리 영화들이 어벤져스와 이렇게 맞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맞상대라기보다는 2등 전략이 필요한데요. 아바타가 사실 1,300만 명이 들 때도 전우치가 2등 전략을 훌륭하게 소화를 해서 700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써니가 그런 일을 해냈죠. 지난해 5월 개봉한 써니는 캐러비안의 해적 4, 토르, 쿵푸 팬더 2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틈바구니에서 꾸준히 관객을 동원해서 700만 고지에 올랐습니다. 코리아는 그야말로 제2의 써니를 꿈꾸고 있는데요. 네. 코리아 같은 경우는 1991년 지바 세계 탁구권 선수대회에서 남북한이 한 팀이 돼서 세계 최강 중국을 꺾은 실화를 그렸는데요. 이 말은 결국 감동이 담보가 돼 있다는 뜻이죠. 코리아는 바로 그런 점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다른 영화들은 어떤가요?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들도 있을 텐데요. 예, 한국 영화들은 코미디와 19금으로 그 반격에 나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어벤져스 위서가 줄어들 시점인 17일에는 로맨틱 코미디인 내 안의 모든 것과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추천된 부운의 맛이 함께 개봉을 합니다. 내 안의 모든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로맨틱 코미디 중 가장 두드러진 완성도와 또 희대의 카사노바 유승용이라는 독특한 캐릭터가 관객을 끌어모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돈의 맛은 일찌감치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확정할 만큼 돈과 권력, 그리고 성애를 통한 불협화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4일에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맨인 블랙 3가 개봉을 하죠. 그제 또 윌 스미스가 또 왔다 갔죠. 네. 하지만 30일에는 강지원, 성유리 주연의 그 코미디 영화 차형사가 대기 중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하나의 19금 영화 후궁이 개봉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벤져스의 흥행 돌풍 대단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에 맞서서 우리 영화들의 선전도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